10월 4일 토요일에 마감되는 입법 안내입니다.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허성무 의원 등 10인이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제개발협력, 예를 들어 공적개발 원조 ODA 사업을 다루는 국회의 절차를 바꾸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ODA 관련 프로젝트와 예산은 외교부나 기획재정부 등 여러 정부 부처에서 따로 관리되고 국회에서는 외교통일위원회나 기획재정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합니다.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해 ODA 사업과 예산을 한 곳에서 통합심사하도록 하려 하지만 이는 여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독단적인 결정이 내려질 위험이 큽니다. 여러 위원회에서 분산 심사하던 게 한 곳으로 모이면 야당의 견제 역할이 약해져 특정 정치적 의도에 맞춰 예산이 배분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정부가 원하는 특정 국가나 단체에 불투명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특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 국민 세금이 공정하게 쓰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상설화로 인해 위원회의 권한이 과도하게 커지면 ODA 사업의 전문적 다각적 검토가 오히려 줄어들어 비효율이 더 생길 수도 있어요. 결국 민주적 절차가 약화되고 국민의 감시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입법, 사법, 행정을 이미 이재명이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김문수 의원 등 15인이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에 대한 변화로 특별회계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사용 범위를 넓히며 기간을 연장하려 한다는 내용입니다.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지방대학 육성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지만 이 자금이 어떻게 배분될지 불투명합니다. 정치인들의 지역구 이익이나 특정 세력의 로비에 따라 예산이 쏠릴 위험이 크고 실제 교육 개선보다는 지역 표심 사기나 정치적 쇼로 악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방대학 지원이 명시됐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부패나 비효율이 생기기 쉽고 중앙대학과의 불균형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성과 분석 사업까지 포함되면 행정 비용만 늘어나 국민 세금이 낭비될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 교육의 질적 향상보다는 정치적 도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권칠승 의원 등 12인이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술 침해 범위를 넓히고 조사 분쟁 조정 절차를 개선합니다. 구체적으로 기술 침해를 영업 비밀뿐 아니라 아이디어 기술 데이터까지 확대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조사 자료를 분쟁조정위원회에 공유하고 신고자 지위를 명확히 하며 위원회가 침해 시 시정 권고를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술 침해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분쟁 조정 절차를 강화하는 건 좋지만 자료 제출 불이행 시 평균 매출의 0.3% 벌금처럼 과도한 처벌이 중소기업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소규모 기업은 소송 비용과 행정 절차가 더 커져 오히려 사업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어요. 게다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조사 권한이 커지면 남용 위험이 있고 기업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장만으로 사실 인정되는 규정이 있으면 무고한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고 전체적으로 창의적 혁신이 억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중소기업 보호라는 명목이 행정 복잡성과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강선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군인사법에서 특정 군병과 예를 들어 항공정보 등의 장교 임명과 관리 방식을 바꿉니다. 현재 법에 따라 이러한 병과 장교는 2년 임기의 병과장으로 임명될 수 있지만 임기 후 비슷한 고위직이 없으면 전역해야 합니다. 대상 병과는 대통령이 정하며 육해군의 첨단 전투병과 등을 포함합니다. 법안은 전투 관련 병과를 병과장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현재 전투병과 병과장은 2년 임기 후 전역해야 해서 항공정보 같은 전문 분야 인재가 군을 떠나기 쉽습니다. 이 법안으로 전투병과를 제외하면 해당 장교가 더 오래 근무하며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인력 유출을 막고 장기적으로 군의 전투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병과별 전문성을 군 전체에 지속적으로 활용하면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가능해지고 국가 안보가 더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훈기 의원 등 10인이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불명 시 사망진단서 등 서류 발급을 확대합니다. 현재 부모, 자녀, 배우자, 부모 같은 직계 가족만 발급 가능하고 이들이 없을 때만 형제자매가 가능합니다. 법안은 형제자매도 직계 가족과 동등하게 서류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의 위험성은 형제자매를 직계 가족과 동등하게 사망진단서 발급 권한을 주면 가족 내 권위와 책임체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직계가 우선인 건 가족 역할 때문인데 형제자매가 독단적으로 서류를 받으면 상속 장래 분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 있는 부모나 자녀의 동의 없이 형제가 진단서를 악용해 재산 관련 수속을 서두를 위험이 있고 법적 소송이 사회적 비용을 키웁니다. 결국 가족 간 신뢰가 깨지고 의료 행정의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모경 의원 등 10인이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유아교육법을 바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명칭 용어를 통일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용어 통일만으로는 유치원 어린이집의 실질적 통합이 안 됩니다. 2024년 어린이집 교육부 이관 후 혼란이 컸는데 이 법안은 영유아보육법 의결을 전제로 해서 불확실하고 현장 운영에서 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 부모의 이해가 부족하면 교육보육의 질이 떨어지고 구체적 실행 계획 없이 명칭만 바꾸면 비용만 낭비될 거예요. 결국 유보통합의 첫걸음이 아닌 빈 껍데기가 될 위험이 큽니다. 입법 반대는 우리의 저항의 흔적이며 여론입니다. 지금 반대하지 않는다면 후회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